DPF 클리닝을 2번을 하셨대요. 2번을. 근데 이 DPF 쪽은 좀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중요한 건 이쪽에 오링도 있기는 해요. 여기가 다 찢어졌죠. 오링 상태도 굉장히 안 좋기도 하지만 밸브 자체 이 부분에서도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 차량은 X6 이바디예요. 271 모델이고 디젤 3.0 엔진이 올라가 있고 연식은 2009년식. 이 차량 지금 증상 자체가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오셨는데 그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주행거리는 25만 9천 km 정도 되고, 들리시죠? 지금 이 소리, 카메라 이렇게 가까이 와서 소리 한번 담아주세요. 이쪽 어딘가에서 찍찍찍 하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쵸? 사실은 아까 고객이 있을 때 진단을 다 끝내놓은 건데 이 소리의 주범은 저 밑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 밑에 흡기 매니폴드 안쪽으로 보면은 EGR을 제어해주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하나 들어가요. 요 녀석인데 청진기를 갖다가 대놓고 저기서 들어보면은 찍찍찍찍 하는 소리가 지금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따가 뜯어보면서, 자, 일단 너무 시끄러우니까 시동을 한번 끄고, 흡기 매니폴드가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지금 흥건하게 다 젖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흡기 매니폴드 관로로 들어가는 뭐 블로바이 가스나 그런 유증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넘쳐서 흐른 건데, 이 밑에서 보면 그냥 완전히 다 젖어 있습니다. 요런데 이제 완전 오일 떡이 돼 가지고, 잘 보이나요? 요런데 그냥 다 젖어 있잖아요. 완전히 다. 어차피 흡기 매니폴드를 뜯어내면은 안쪽에 확실하게 잘 보이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흘러 타고 넘어오는 오일 때문에 요 밑에 에어 플러그 모듈도 들어가고, 이 에어 플러그 쪽 경고등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경고등이 좀 여러 가지로 많아요. 미립자 필터도 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솔레노이드 밸브도 오일에 다 젖어 있어요. 다 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흡기 매니폴드 누설로 인해 엔진 오일이 타고 흘러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오일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이 아니라 예전에 틴카본 채널에 제가 한번 올렸던 사례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찍찍찍 소리가 나고 있는 동안에는 엔진 소음도 우웅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기 쪽으로 와보세요. 자, 엔진 배기음도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우웅. 지금 고장 코드가 12개, 엔진 쪽에 12개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뭐 에어 플러그 쪽, 미립자, 뭐 스로틀 바디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암전류 위반. 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얘네들은 일단은 지금 현재 고장 코드가 아니라 과거 코드고요. 지금 이 에어 플러그 쪽과 미립자 필터, 그 다음에 이것도 미립자 필터 쪽, 스로틀 밸브 액추에이터, 얘네들은 지금 현재 고장 코드예요. 그래서 오늘 해결해 줄 거는, 일단 차주분이 에어 플러그 쪽으로는 아직 시동이 잘 걸린다고, 요거는 뜯는 김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지만은 아무래도 뭐 비용적인 면에서 더 견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이 에어 플러그 쪽은 보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DPF 쪽도 지금 DPF 클리닝을 2번을 하셨대요. 2번을. 근데 이 DPF 쪽은 좀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중요한 건 지금 실제 공기량과 규정 공기량 값을 놓고 보면, 그래프로 한번 합쳐 볼게요. 공기량이 300에서 약 500까지 들쑥날쑥 하다는 거예요. 지금 공기량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시점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EGR 밸브가 계속해서 열고 닫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EGR 밸브가 아예 제어를 안 하게 되면 고정이 돼요. 실제로 공기량이 잘 나오긴 나와요. 근데 지금 일단 다시 한번 EGR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 이 차량은 EGR 로직 자체가 솔레노이드 밸브로 진공 제어를 하는 타입이라 그 진공 호스가 여기로 와요. 그리고 이게 EGR 밸브고, EGR 밸브를 딱 빼면, 자, 공기량 값
정상으로 돌아왔죠. 소리 안 나고. 그래서 EGR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가 잘못된 겁니다, 얘는. 그래서 원인은 나왔으니 흡기 매니폴드 뜯어내고 EGR 쪽 솔레노이드 밸브 교환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장 코드 중에 하나가 스로틀 플랩 쪽 하나 또 띄우고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서 딱 눌러만 봐도 알아요. 굉장히 무겁고 빨리빨리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스로틀 플랩과 솔레노이드 밸브 상황 봐서 흡기 매니폴드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흡기 매니폴드 이 수혈별로 딜리트 킷이 다 도착을 했는데,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의 수리는 아니에요. 흡기 매니폴드를 교환을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 이 수혈 밸브 쪽만 물건이 공급이 되면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데, 이것만 공급이 따로 되지도 않고 이 어셈블리 통째로 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연식이 제법 있는 차량이라서 물론 차주분께는 그렇게 수리를 하실 건지 딜리트를 할 건지 말씀을 드려놨지만, 이 흡기 매니폴드 부품 가격만 거의 돈 10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수혈 밸브를 막아줌으로써 더 이상 오일이 흘러나오지 않게끔 작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혈 밸브는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해보는 것들도 몇 가지 있어요. 뭐 연비도 좀 안 좋아진다고 하고, 출력도 조금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이쪽에 오링도 있기는 해요. 여기가 다 찢어졌죠. 오링 상태도 굉장히 안 좋기도 하지만 이 수혈 밸브 자체에 이 부분에서도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링만 공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이즈에 맞는 오링을 구해서 작업해주면은 좋겠지만, 문제는 이 부분에서도 새기 때문에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차라리 나오면 좋은데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막아줌으로써 더 이상 오일이 새어 나오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일단 뜯었으니까 대충이라도 좀 청소를 좀 해서 올릴게요. 이렇게 딱딱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있었던 게 요 스로틀 플랩이죠. 지금 응답성이나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무거워요, 무거워. 고장 코드를 띄우던 녀석이고 굉장히 빠릿빠릿한 걸 볼 수 있죠. 이런 무거움의 차이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고장 코드를 띄웠던 것 같습니다. 플랫 문제도 국산이고 수입이고 할 거 없이 문제 많아요. 쟤네들도. 뭐 이 응답성이 이렇게 느려져서인 경우들도 있지만, 이 뒤쪽으로 오일이 타고 넘어오면서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 뒤쪽으로 지금 오일이 타고 넘어오는 것과 같이 요 로드 전면 끝단으로 오일이 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회로를 죽이는 일들도 많아요. 이 EGR 밸브는 뜯기 전에 데이터에서도 봤듯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규야, 네. 우리 저기 이제 척하면 척이요.
자리에 진공을 줘보면 이쪽을 봐야겠죠? 정상적으로 잘 열리고, 또 압을 빼면 정상적으로 잘 닫히고. 그래서 EGR의 밸브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EGR 밸브를 컨트롤해주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문제였다. 근데 EGR 밸브의 솔레노이드를 교환을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고장이 나게 돼 있다. 이 차량은 그렇습니다.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오일들이,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엄청납니다, 오일. 엄청 많이 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에요. EGR 밸브 컨트롤러 솔레노이드 밸브가. 그래서 이 녀석을 교환해주고, 사실상 요 바로 옆에 있어서 이거 에어 플러그 모듈까지 같이 하면 좋은데 요거는 다음에 하기로 미루셨어요. 지금 일단은 제가 청소를 좀 해놨습니다. 오일기는 전부 다 날려놓은 상태고 깨끗하죠? 제 솔레노이드 밸브 문제가 있었던 솔레노이드 밸브 교환을 하고, 이게 얘도 한번 해볼래? 예? 얘도 한번 해봐. 얘요? 얘가 솔밸브죠? 네. 일단 얘네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렇게나 해봐. 아예 유지를 못하지? 소리도 지금 나고. 안 빠지는 소리. 오. 유지 잘하지.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중기 이제 271 요거 EGR 고장난 거 오면은 진단할 수 있겠지? 아, EGR 고장난 거요? 나중에 전에 처음에 진단했던 거 기억 잘 안 나면은 이거 영상 올라가면 한번 봐봐. 네, 그래야겠네요. 정리만 한번 싹 해놓으면 쉬워. EGR 밸브 주세요. 얘만 왜 이렇게. 자, 지금 엔진 필링 아주 좋죠? 웅웅웅웅 했던 필링은 이제 없어지고 정상적인 엔진음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상으로 확인했던 거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조수석으로 타주세요. 악셀 반응 아주 빠르고,
더 이상 울렁울렁 하는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처음에 소리가 났었나? 이게 지금 우리가 증상도 지금 까먹었는데, 저 지금 딜리트 킷을 주문한 지 보통 해외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한 보름 정도 걸리잖아요. 좀 일찍 오기는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후 소리가 났었나? 기억해요 혹시? 우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차량이 RPM이 살짝 울렁울렁 하면서 공기량 값이 굉장히 춤을 많이 췄던 사례였죠. 그러면서 지금 솔레노이드 밸브 자체에서 계속 압이 빠지면서 줬다 뺐다를 하니까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매연 냄새 엄청 심하고, EGR이 작동하지 말아야 될 구간에 들어오기 개입을 하기 때문에 매연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났고, 이게 특히나 또 알아야 될 거는 전 샵에서 어디에서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DPF가 막혀서 DPF 클리닝을 한 번 했어요. 근데 또 막혀서 두 번째 클리닝을 하고 또 막혀서 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난다라는 내용과 DPF가 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온 겁니다. 혼합비가 맞지 않게 되면 매연이 다 발생하게 되겠죠. 매연이 다 발생하게 되면서 DPF를 계속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DPF를 클리닝을 하기 전에 막혔으면 막힌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예열 플러그 모듈 쪽 고장 때문에 들어와 있는 1, 2, 3, 4, 5, 6, 7이 아니라 1, 2, 3, 4, 5, 6번까지의 예열 플러그 빼고 나머지의 고장 코드는 소거가 다 되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봤을 때 공기량 값, 실제 공기 질량과 EGR은 여기에는 데이터가 없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공기량 값 처음에 녹화된 게 있을 건데 지금은 570 정도, 80 정도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셀을 한번 개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EGR 개입이 들어가고 공기량은 한 400 단위로 떨어지게 돼요. 리셋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리셋이 안 됐어요. 여기에서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은 널뛰기를 보여줬었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DPF 클리닝을 두 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또 DPF 클리닝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정상적인 데이터로 재생을 시도할 겁니다. 재생을 시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차압이 낮아지면 다행히 이 상태로 출고가 가능하고, 만약에 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생을 실패한다던가 아니면 뭐 재생을 했는데도 차압이 굉장히 높다던가 하면 또 DPF를 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시운전 나갔다 와서 내일 영상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DPF가 어떻게 될지 먼저 한번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제 밤에 제가 시운전을 나갔을 때는 이미 주행 중에 미립자 필터 경고등이 들어왔고 DPF 압력 센서를 보더라도 차압이 지금은 15, 배기가스 배합으로 보면은 15에서 16mB RPM을 올리더라도 이제는 한 3, 40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제 나갈 때만 하더라도 공회전 시에 20에서 30, 그 다음에 2000에서 3000 RPM을 올리면은 막 150, 200 막 이렇게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생을 시도하려고 하니 또 썸머스탯에 문제가 있어요. 수온이 올라가지를 않아서 이 차량들은 1차, 2차 썸머스탯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썸머스탯 온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재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 오늘 이제 오전에는 추웠는데 낮에 되니까 75도에서 강제 재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기가 나가서 75도 넘긴 다음에 재생을 해왔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배합이 다 줄어들었고 울렁하거나 이상한 찍찍찍거리는 소리나 그런 거는 전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흡기 매니폴드를 어셈블리로 교환을 했으면 그게 이제 최고의 방법이었지만, 이 차들은 아시겠지만은 흡기 매니폴드를 새 걸로 교환한다 해서 몇 년 못 버티고 저 자리가 또 새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딜리트 방법을 선택을 했고, 이거는 차주님과 얘기가 전부 다 전적으로 다 되고 이 방법으로 수리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작업이 다 된 겁니다. 나머지 이제 엔진룸 커버 달고 그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전 그러면은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뵙죠.